햇볕은 이글거렸고 신병훈련소의 땅은 발끝에서부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수현 21살의 그녀는 단단히 묶은 군화끈을 다시 확인하며 입구를 넘었다. 어머, 진짜 여자가 군대에 오는 거야? 기다리던 남자 훈련병들이 수군거렸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 조롱, 그리고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속으로 삼켰다. 그래, 다들 내가 오래 못 버틸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여기서 절대 주저앉지 않아. 철문을 넘어 들어가자 우렁찬 호령과 함께 교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 잔뜩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 잔인한 눈빛을 한 교관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야, 너. 여자가 여기 왜 들어와? 군대가 만만해 보여?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라고. 훈련병들 사이에서 억눌러왔던 웃음소리가 터졌다. 푸하, 맞는 말이지 뭐. 저러다 3일 안에 나가겠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수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떨림과 결의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교관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좋다. 그 말 내가 꼭 기억해두마. 첫날부터 그녀는 전쟁이었다. 남자들보다 2배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쥐어주며 교관은 소리쳤다. 여자라고 봐주면 군기가 무너진다. 더해. 더해. 팔이 떨리고 어깨가 무너져 내릴 듯 했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버텨, 이수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밤이 되자 훈련소 생활관 안 남자 훈련병들의 조롱은 끊이지 않았다. 야, 수연아. 지금이라도 나가라. 너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기한다. 일주일 안에 탈락. 수연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고개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분노로 바꿔 삼켰다. 3일째 되던 날 전투 구보 중 교관이 다시 다가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수연에게 그는 거칠게 외쳤다. 봐라, 이게 현실이다. 넌 끝까지 못 간다. 여자는 결국 약하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허벅지가 터질 듯 아파도 폐가 찢어질 듯 숨이 막혀도 그녀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보여주겠다. 반드시. 그날 밤 일기를 쓰듯 수첩을 펼쳤다. 작고 낡은 볼펜 끝에서 글씨가 힘차게 새겨졌다.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라던 그 말 난 평생 잊지 않겠다. 언젠가 내가 별을 달고 이곳에 다시 돌아와 내 눈앞에 설 것이다. 바깥에서는 벌레 소리가 요란히 울려 퍼졌다. 훈련소의 밤은 길고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아직 작았지만 언젠가 거대한 불꽃으로 번져 그녀를 별 2개 자리로 이끌 것이다. 군대의 아침은 잔인하게 빠르게 찾아왔다. 기상. 교관의 고함이 생활관을 울리고 순간 모든 훈련병이 벌떡 일어났다. 수연은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뻐근했다. 어깨는 여전히 뻐근하고 허벅지 근육은 마치 쥐가 난 것처럼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군복 상의를 단정히 여몄다. 버텨. 오늘도 또 하나의 벽을 넘는 거야. 운동장은 새벽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오늘은 팔굽혀펴기부터 간다. 기본은 100개다. 교관의 호령이 떨어졌다. 남자 훈련병들도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교관의 시선은 유독 수연을 향했다. 야, 여자. 너는 150개다. 여자니까 봐주면 안 된다지. 주위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번졌다. 150개? 저러다 팔 나가겠다. 지금 포기하면 편할 텐데. 수연은 묵묵히 엎드렸다. 하나, 둘 처음엔 호흡이 맞았다. 그러나 50개를 넘어가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70개쯤 되자 팔꿈치가 꺾일 듯 흔들렸고 90개에서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만할래?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교관의 조롱이 귀를 때렸다. 하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무너지면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거야. 여자는 약하다. 그 말에 무릎 꿇을 수는 없어. 결국 150개를 모두 끝냈다. 팔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며 정자세로 섰다.
순간 남자 훈련병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비웃음 대신 놀라움이 번졌다. 저걸 버텼다고? 진짜 미친 거 아냐?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한 동기가 몰래 다가왔다. 야, 수현. 아까 멋있더라. 짧은 한마디였다. 그 말은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스며들었다. 비록 대부분은 여전히 그녀를 조롱했지만 적어도 한 명은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연은 일기장을 꺼냈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오늘 버텼다는 사실이 내일을 버티게 해준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며칠 뒤 훈련병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 중 하나인 완전 군장 행군이 시작됐다. 30kg 넘는 군장을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는 훈련이었다. 여자는 빼줘야 하는 거 아냐?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교관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줘라. 그 말과 함께 수연의 군장은 남들보다 5kg 더 무겁게 채워졌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통이었다. 군화 속에서 발톱이 빠질 듯 아프고 어깨는 짓눌려 살이 벗겨졌다. 주위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들렸다. 저러다 쓰러지겠네. 역시 여자는 안 돼. 그 순간 수연의 귓가에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세상은 널 시험할 거다. 하지만 절대 주저앉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그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주위의 남자 훈련병들이 하나둘 주저앉는 순간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걸었다. 도착 지점에 섰을 때 얼굴은 창백했고 무릎은 휘청거렸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교관은 수연을 불러 세웠다. 야, 여자. 내가 아직 안 쓰러진 건 좀 의외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음을 그도 본 것이다. 체력 단련장에서 수연이 팔굽혀펴기와 행군을 버텨낸 뒤 훈련병들 사이에 은근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야, 그 여자 은근 대단한 거 아냐? 그래도 뭐 보여주기식일걸. 오래 못 버텨. 몇몇은 그녀를 은근 존중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다. 특히 한 훈련병, 덩치 크고 목소리 우렁찬 장태수는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야, 이수현. 네가 좀 버텼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군대는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자 주제에 까불면 곧 무너진다. 그 말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조용히 그녀를 응원하던 동기조차 입을 다물고 말았다. 며칠 뒤 교관은 훈련병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장애물 훈련이다. 이건 정신력과 근력이 모두 필요하지. 특히 저 여자 이수현.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내가 똑똑히 보겠다. 장애물 코스는 가파른 밧줄 오르기, 타이어 통과, 철조망 기어가기, 진흙탕 돌파로 이어졌다. 수연은 군화를 단단히 고쳐 신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작.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이 달려나갔다. 밧줄을 잡는 순간 팔이 쥐어뜯기듯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야, 빨리 좀 올라가라. 여자 때문에 우리 전체 기록 망하겠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힘을 끌어올렸다. 손바닥이 찢겨 피가 맺혔지만 끝까지 꼭대기에 올랐다. 철조망을 기어갈 때였다. 바닥에 돌멩이가 팔과 무릎을 긁어 피가 배어나왔다. 바로 그때 교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저 꼴을 봐라.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 했지? 저게 증거 아니냐? 훈련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앞서가던 동기 박진우가 되받아쳤다. 교관님,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저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교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박진우를 노려봤다. 내가 여자 편을 들어? 너도 같이 고생해볼래? 그날 훈련은 예상보다 2배 더 길어졌다.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몇몇 동기들은 박진우를 비난했다.
야, 괜히 여자 편 들어서 우리만 더 힘들어진 거 아냐? 맞아. 저 여자 때문에 괜히 고생했잖아. 그러나 진우는 단호했다. 아니야. 우리가 고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버틴 거다. 그게 진짜 훈련 아니냐? 수연은 말없이 그의 등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밤이 찾아오자 수연은 다시 수첩을 꺼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피가 굳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오늘 또 모욕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조롱이 거세질수록 내 결심은 더 강해진다. 언젠가 이 순간들을 증거 삼아 별을 단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날은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격장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 흙먼지가 눈을 찔렀다. 교관은 훈련병들을 일렬로 세운 뒤 특유의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좋다. 오늘은 사격이다. 남자들도 제대로 못하는 훈련이지. 여자? 넌 어차피 총도 못 들 테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라. 수연은 군용 소총 K2를 손에 들었다. 총구가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 호흡을 고르고 한 점만 바라보라고. 첫 발이 터졌다. 타깃 중앙에 정확히 꽂혔다. 뭐야? 동기들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은 계속해서 표적 중앙 근처에 맞았다. 마지막 10발까지 그녀의 점수는 훈련병들 중 최고였다. 순간 훈련병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야, 저거 진짜 잘 쏘네. 우리 중에 제일 좋은 점수 아니냐? 비웃던 목소리는 어느새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교관은 이를 악물었다. 흥,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게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에도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운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인정받기 위해 온 겁니다. 그 말은 교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며칠 뒤 교관은 다시 훈련병들을 모았다. 좋다. 사격 점수 좀 나왔다고 우쭐대지 마라. 이번엔 대열구보다. 여자, 내가 대열의 맨 앞에 서라. 떨어지면 넌 물론 뒤에 있는 동기들까지 전부 연병장에 기어야 한다. 비웃음과 불안이 동시에 훈련병들 사이를 스쳤다. 아, 저 여자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거 아냐? 맨 앞이라니 우리 다 죽었다. 수연은 묵묵히 대열의 맨 앞에 섰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의심의 눈길로 따라왔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호흡은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 훈련병 몇몇이 뒤처지자 오히려 그녀가 속도를 조절해 대열을 맞췄다. 결국 대열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교관조차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구보가 끝나자 몇몇 동기들은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야, 덕분에 이번엔 벌 안 받았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나 여전히 장태수 같은 인물은 이를 갈았다. 운 좋았을 뿐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맞춰준 거라고.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말로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행동이 답이 될 테니까. 그날 저녁 교관은 생활관에 직접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곧장 수연에게 꽂혔다. 너 기억해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여자는 한계가 있다. 내 밑에서 내 자존심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두고 보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수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계? 그건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하는 거다. 밤 수연은 다시 수첩을 꺼냈다. 피 묻은 손바닥에 펜을 쥐고 또박또박 글씨를 남겼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 사격, 구보 내가 해냈다. 교관은 여전히 나를 꺾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언젠가 그가 고개 숙이고 별 2개를 단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훈련소의 공기는 여전히 냉혹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조롱만은 없었다. 시기, 놀라움, 그리고 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교관은 더 이상 단순한 조롱으로만 그녀를 다룰 수 없게 됐다. 그는 이제 더욱 가혹하고 무거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훈련장은 유난히 음산했다.
회색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교관은 훈련병들을 집합시킨 뒤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오늘은 정신력이 약한 놈들은 다 걸러지는 날이다. 특히 너 이수현. 오늘 내가 끝까지 버티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수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굳세게 다잡혔다. 나를 꺾으려는 거구나. 하지만 오늘도 기록에 남길 거야. 훈련은 얼차려로 시작됐다. 구보, 팔굽혀펴기, 엎드려 뻗쳐 반복되는 명령이 이어졌다. 여자니까 특별히 더 해라. 너는 2배다. 팔이 떨려 땅에 닿을 때마다 뒤에서 동기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진짜 저 여자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이야. 차라리 포기하지. 그러나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숨이 끊어질 듯해도 이를 악물며 버텼다.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그 피가 모래바닥에 스며들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저녁이 되어 교관은 새로운 방식을 꺼내 들었다. 좋다. 오늘부터 이수연은 혼자 훈련한다. 동기들, 너희는 그녀와 함께할 필요 없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 훈련병들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안도와 동시에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다. 수연은 홀로 철봉 앞에 서게 되었다. 여자 혼자 20회 이상 못하면 생활관 전원 얼차려다. 순간 동기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 시선 속에는 기대보다는 원망이 더 짙게 섞여 있었다. 수연은 손바닥의 상처를 다시 감싸주며 매달렸다. 하나, 둘, 셋, 열. 팔이 터질 듯 부서져 갔지만 동기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더 이를 악물었다. 20번째 철봉에 턱을 올려놓는 순간 동기들 사이에서 환호와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 안은 묘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조용히 한 훈련병이 입을 열었다. 야, 미안하다. 아까 욕했는데 사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같이 얼차려 받았을 거야. 또 다른 훈련병도 중얼거렸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난 못했을 거다. 수연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걸 했을 뿐이야. 다 같이 버텨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울림이 번져갔다. 조롱만 하던 동기들 사이에 처음으로 연대감이라는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훈련병들이 잠든 밤 교관은 홀로 연병장을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분명 꺾어야 하는데 왜 저 여자 때문에 분위기가 흔들리는 거지? 그는 처음으로 단순한 조롱으로는 이수연을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계획이 서려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잔혹한 방법으로 그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집착. 수연은 생활관 구석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피 묻은 손끝으로 글씨를 남겼다. 오늘 나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오히려 동기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조롱과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내일은 또 어떤 시험이 기다리든 나는 더 강해질 뿐이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생활관 안 훈련병들은 고단에 잠들었지만 수연의 눈빛만은 깨어 있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교관은 이미 알지 못했다. 그녀를 꺾기 위해 던진 심리전이 오히려 동기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새벽 2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전원 기상. 전투 준비. 교관의 고함이 번개처럼 쏟아졌다. 훈련병들은 눈을 비비며 허둥지둥 군장을 챙겼다. 수연 역시 곧바로 군화를 신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 분명 보통 훈련은 아닐 거야. 전투 배낭, 소총, 그리고 각종 장비로 몸은 이미 짓눌려 있었다. 목표 지점까지 15km. 제한 시간은 2시간 반이다. 늦으면 전원 페널티다. 교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야간 산길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발밑의 흙길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이건 진짜 죽겠는데.
군장 무게에 짓눌린 동기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대열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앞에서 좀 속도 맞춰라. 뒤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군장을 맨 훈련병 한 명이 결국 주저앉아 버렸다. 아, 더는 못 가겠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군화끈은 풀려 있었다. 교관은 비웃듯 말했다. 봐라. 이것이 현실이다. 약한 놈은 도태된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흩어졌다. 서로를 원망하고 불안이 커져갔다. 수연은 주저앉은 동기 옆에 다가가 군장을 들어올렸다. 일어나. 내 짐은 내가 들어줄게. 내 발걸음만 맞춰. 뭐라고? 너도 힘든데. 같이 가야 해. 우리가 다 같이 도착해야 페널티가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대열 곳곳에서 움찔하는 기색이 번졌다. 수연은 앞장서 걸으며 호흡을 맞췄다.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을 타는 그녀의 구령이 대열을 다시 묶어냈다. 숨이 막히고 어깨가 부서질 듯 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점점 무너져가던 동기들이 다시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훈련병이 중얼거렸다. 야,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우린 힘들다고 짜증만 냈는데 자기보다 무거운 짐까지 들어주네. 마침내 목표 지점에 횃불이 보였다. 대열은 헐떡이며 도착했지만 모두가 제 시간 안에 완주했다. 교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우연이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눈빛 속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번졌다. 훈련병들은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몇몇이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다 같이 해낸 거야. 혼자는 절대 못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뒤 교관은 홀로 흡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분명 꺾으려 했는데 오히려 동기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다니. 저 여자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대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수연은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 수 있었고 모두가 함께 완주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길을 찾았다. 언젠가 나는 이 길 끝에서 별을 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야간 훈련은 끝났지만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그녀를 드러내는 시험장이었다. 교관은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훈련병들조차 부정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오전, 교관은 전 훈련병을 집합시켰다. 오늘은 고지 점령 훈련이다. 군장 35kg 총검술 포함.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 단 1시간 반. 늦으면 전원 연병장 철야다. 순간 훈련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진짜 죽음의 코스잖아. 시간 안에 못 올라가면 끝이야. 교관은 곧장 수연을 향해 비웃음을 던졌다. 여자, 내가 맨 앞에 서라. 못 버티면 내 책임이야. 알겠어? 수연은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산길은 처음부터 가혹했다. 군장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앞장선 수연의 발걸음에 모두가 호흡을 맞췄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자 대열이 조금씩 살아났다. 그러나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열 후미에서 신음이 들려왔다. 못 가겠다. 덩치 큰 장태수였다. 그는 늘 수연을 비웃던 인물이었지만 이번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교관이 곧장 다가왔다. 좋다. 저놈 버려라. 훈련은 실전이다. 약한 놈은 필요 없다. 훈련병들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도 장태수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우리가 도우면 시간 안에 못 올라간다. 괜히 엮이면 다 같이 죽는다. 그 순간 수연이 발걸음을 멈췄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장태수의 군장을 벗겨 자신의 어깨에 올렸다. 이미 35kg도 벅찬 상황에서 더해진 무게는 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수연은 다시 구령을 외쳤다. 하나 둘, 하나 둘. 대열은 흔들렸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흐름을 잡아줬다. 장태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군 채 그녀를 따라 걸었다. 땀방울이 눈을 가렸고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던 동기들 중 몇몇이 속삭였다. 야,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냐? 맞아. 저 여자 혼자 저걸 버티면 우린 뭐가 되냐? 그렇게 또 다른 두 명이 뒤에서 장태수를 부축하기 시작했다. 대열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마지막 오르막길, 교관이 시계를 보며 소리쳤다. 남은 시간 3분. 이 속도로는 절대 못 올라간다. 수연은 폐가 터질 듯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다 같이 뛰자. 끝까지 같이 간다.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대열이 달렸다. 그리고 시간 종료 직전 전원 함께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서 모두가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는 묘한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교관은 이를 악물었다. 흥전우해? 실전에서는 쓸모없다. 넌 동정심 때문에 대열을 망칠 뻔했어. 그러나 이번엔 동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훈련병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닙니다. 저 덕분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버렸다면 우리 모두 끝까지 못 갔을 겁니다. 교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으로 다수의 훈련병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두둔한 것이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장태수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왔다. 이수연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난 척하고 비웃었는데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끝났을 거다. 고맙다.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앞으로는 같이 버텨. 혼자는 못하니까. 그 말은 장태수의 가슴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수연은 수첩을 꺼내 또박또박 글씨를 남겼다. 오늘 전우를 버리지 않았다. 약한 자를 짊어졌지만 결국 모두가 살아남았다. 교관은 분노했지만 동기들은 하나가 되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강해진다. 죽음의 언덕을 넘어선 순간 단순히 여자 훈련병으로 조롱받던 그녀는 이제 대열을 이끈 리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교관의 조롱은 더 이상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무기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교관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더 무거운, 더 잔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지 점령 훈련 이후 교관의 표정은 날마다 굳어갔다. 이수연, 넌 버텨서는 안 되는 놈이다.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 기강이 흔들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노골적으로 수연만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아침 점호에서 교관은 수연을 앞으로 불러냈다. 너, 앞으로 나와. 수연이 정자세로 서자 교관은 목청을 높였다. 봐라, 훈련병들아. 이게 바로 보여주기식이다. 여자가 뭘 안다고 대열 앞에 서서 설치는지 모르겠다. 동기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번졌다. 과거라면 다들 키득거리며 웃었겠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좀 심한데. 그날 오후 교관은 수연을 따로 불러냈다. 엎드려. 내가 그토록 버틴다 했지? 오늘은 끝장을 보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개구리 뛰기, 땅벌레 기어가기. 끝없는 반복이었다. 더 해. 더 빨리. 내가 여자라서 못한다는 걸 모두에게 증명해 주마. 피가 난 손바닥은 다시 갈라졌고 무릎은 모래에 쓸려 살같이 벗겨졌다.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아득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쓰러지면 끝이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수연의 모습이 보였다. 팔이 떨려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데도 그녀는 끝까지 땅을 치며 일어났다. 그 장면을 본 동기들의 마음은 흔들렸다. 저건 아무리 봐도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야.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냐? 장태수가 이를 갈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발, 저 여자가 아니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교관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잘못됐다. 그의 말에 몇몇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개구리 뛰기 100회를 마친 뒤
교관은 수연의 앞에 섰다. 이제 포기할 거냐? 내가 강한 척해도 결국 여자는 여자다. 숨이 끊어질 듯한 상황에서도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여자는 약하다는 걸 오늘도 증명하지 못하셨네요. 순간 훈련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동기들 사이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날 밤 생활과는 달라져 있었다. 과거라면 그녀를 비웃던 동기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수현, 너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오늘 내 말 듣고 울컥했다. 심지어 장태수마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괜히 비웃은 거 사과할게. 넌 진짜 군인이야. 그 순간 훈련소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더 이상 여자 훈련병이 아니라 하나의 동료, 하나의 리더로서 수연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혼자 사무실에 앉은 교관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말대꾸를 해? 여자가 감히. 그런데 왜 내 가슴이 흔들리는 거지? 왜 저놈의 눈빛이 그렇게 강하게 박히는 거야? 교관은 처음으로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수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남겼다. 오늘 나는 모욕을 받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를 조롱하던 동기들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이 길의 끝에 내가 별을 달고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 훈련소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더 이상 수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조롱을 침묵으로 바꾸었고 교관의 권위마저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의 시련은 더 무겁고 더 잔혹하게 다가올 것이었다. 점호가 끝난 직후 교관이 훈련병들을 집합시켰다. 이번 훈련은 생존 훈련이다. 3일 동안 식량은 없다. 산속에 들어가 너희가 직접 살아남아야 한다. 훈련병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3일 동안 식량이 없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고문이야. 교관은 비웃었다. 실전에서 적이 밥 챙겨주냐? 약한 놈은 굶어 죽는 거다. 특히 이수현, 내가 오늘 얼마나 버티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 훈련병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섰다. 나무는 빽빽했고 바람은 싸늘했다. 저녁이 되자 모두의 배가 고파왔지만 식량은 없었다. 야, 우리 이대로 버티다 쓰러지는 거 아냐? 어디서 뭐라도 구해야지.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때 수연이 입을 열었다. 불 피우고 주변을 살펴. 먹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가 포기하면 여기서 끝이다. 돌과 나무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밤 공기는 습기가 가득했다. 안 되겠다. 젖어서 안 붙어. 동기들이 포기하려는 순간 수연은 손바닥이 까지도록 돌을 계속 쳤다. 툭툭 마침내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됐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작은 불씨는 이내 모닥불로 번졌고 그 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희망이 되었다. 다음 날 산길을 이동하던 중 한 훈련병이 발목을 삐끗해 쓰러졌다. 아나 못 걷겠다. 교관은 차갑게 말했다. 버려라. 저런 놈 때문에 대열이 늦어진다. 순간 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훈련병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군장을 대신 짊어졌다. 빨리 와라. 교관의 고함에도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동기들 몇몇도 나서서 부상병을 부축했다. 대열은 느려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비의 불씨는 꺼져갔고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모두가 지쳐 쓰러졌지만 수연만은 목소리를 높였다. 포기하지 마. 우린 지금까지 버텼잖아. 이번에도 끝까지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지친 동기들은 다시 일어났고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정해진 위치에 모두가 도착했을 때 교관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이 끝난 뒤 교관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살아남은 건 운이다. 여자가 리더인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엔 동기들이 하나같이 나섰다. 아닙니다, 교관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수연 덕분입니다. 불씨를 살려낸 것도 부상병을 살려낸 것도 다 그녀였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교관은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저 여자가 대체 뭐길래 왜 내 훈련소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왜 놈들이 하나같이 그녀를 따르는 거야?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젖은 수첩을 꺼내 글씨를 새겼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불씨는 희망이 되었고 동료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언젠가 내가 별을 달고 돌아올 때 오늘의 순간이 내 길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극한의 생존 훈련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내는 리더라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교관은 분노했지만 훈련소의 공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수연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병들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새벽 점호 교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오늘은 상급 부대의 평가관이 온다. 너희가 지난 훈련에서 배운 걸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보러 오는 거다. 훈련병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졌다. 평가관이라니 잘못하면 퇴소 조치 당할 수도 있겠네. 우리 중 누가 삐끗하면 다 욕먹는 거 아냐? 교관은 시선을 돌려 수연을 노려봤다. 특히 너 이수연. 오늘은 내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 여자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상급자들 앞에서 증명해주마. 평가관이 도착하자 교관은 훈련병들을 강당에 집합시켰다. 오늘의 훈련은 전술 시뮬레이션이다. 소규모 분대를 나눠 목표 지점을 점령해라. 훈련병들은 조별로 나뉘었고 수연은 자연스럽게 한 조의 리더로 뽑혔다. 동기들이 속삭였다. 야, 이번엔 그냥 수연한테 맡기자. 걔가 제일 믿음직하잖아. 맞아. 어차피 다 그녀 덕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교관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임무는 숲속의 목표 지점을 신속히 점령하는 것이었다. 각 조는 모의 총기와 장비를 들고 출발했다. 수연은 차분히 상황을 살폈다. 저쪽 계곡길은 노출돼 있어. 우린 우회해서 능선을 타자. 처음에는 동기들이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기 시작했다. 능선을 타고 이동하자 예상대로 다른 조들이 계곡길에서 적의 매복에 걸려 버벅거리고 있었다. 수연 말이 맞았어. 동기들은 놀라움 속에 그녀를 따랐다. 그러나 목표 지점 근처 갑자기 적군 역할의 상급 훈련병들이 기습했다. 총성이 울리며 탄약이 터졌다. 동기들 몇 명이 순간적으로 흩어졌다. 그때 수연이 소리쳤다. 흩어지지 마. 엄폐물로 이동해. 둘씩 짝지어서 사각을 메워. 그녀의 구령에 흩어지던 대열이 다시 정리됐다. 혼란은 잠시였고 곧 그녀의 지휘 아래서 대열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치열한 교전 끝에 수연의 조는 가장 먼저 목표 지점을 확보했다. 평가관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좋다. 다른 조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이 조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리더의 지휘가 뛰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얼굴로 차분히 거수 경례를 했다. 훈련병 이수연, 임무 완료했습니다. 교관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네, 에헴, 우연일 뿐입니다. 사실 저 훈련병은. 그러나 평가관이 말을 끊었다.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지휘 능력과 상황 판단력 둘 다 훌륭했다.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기 쉽지 않은데 인상적이다. 교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으로 돌아온 동기들은 환호했다. 야, 수연 덕분에 우리 조가 1등했어. 평가관까지 인정했다니까 대단하다. 장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나도 인정한다. 넌 그냥 훈련병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야. 수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방향만 잡아준 것뿐이야. 그날 밤 교관은 홀로 술을 마셨다. 손에 쥔 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젠장, 오늘은 내가 졌다. 하지만 끝까지 꺾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권위는 무너진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거센 광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수연은 수첩을 펼쳐 글씨를 남겼다. 오늘 나는 평가관 앞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교관은 더 집요해질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언젠가 별을 달고 이 모든 순간을 되갚아 주리라. 상부의 평가 훈련은 그녀가 단순히 버티는 훈련병을 넘어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는 무대였다. 동기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관은 처음으로 상급자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시련은 더욱 가혹하고 치명적일 것이 분명했다. 상부 평가에서 굴욕을 당한 교관은 이를 갈았다. 힘으로 안 된다면 마음을 흔들어야지. 저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면 끝이다. 그는 교묘한 심리전을 준비했다. 수연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동기들의 마음을 흔들어 그녀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점심시간 교관은 동기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다들 알지? 이번 평가에서 너희가 잘한 게 아니라 저 여자만 잘한 거다. 결국 너희는 들러리였다. 순간 동기들 사이에 불편한 기운이 흘렀다. 우린 다 같이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하지만 동시에 속내를 감추지 못한 몇몇은 수연을 곁눈질했다. 혹시 정말 우리가 그녀 덕에만 빛난 건 아닐까? 교관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봐라. 저 여자는 영웅인 척하지만 결국 혼자 잘난 척하는 거다. 너희는 언제까지 저 여자 뒤에 숨어 다닐 거냐? 저녁 훈련 후 생활관. 수연이 들어서자 몇몇 동기들이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다. 장태수조차 말없이 군장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연의 물음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교관이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다음 날 교관은 집합을 걸었다. 좋다. 오늘은 리더를 뽑아 각조를 이끌게 하겠다. 누가 너희의 리더로 적합한지 직접 정해라. 훈련병들은 순간 머뭇거렸다. 모두가 수연을 떠올렸지만 교관의 비아냥이 뇌리를 스쳤다. 여자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싶은 거냐? 공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연은 침묵을 지켰다. 내가 스스로 말하면 안 된다. 그건 교관의 의도에 넘어가는 거야. 그때 장태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교관님, 저희 리더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데? 교관의 눈빛이 번뜩였다. 장태수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훈련병 이수연입니다. 우릴 하나로 묶은 사람, 끝까지 버틴 사람, 포기하지 않고 전우를 살려낸 사람, 그게 리더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다른 동기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보탰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수연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리더라면 그녀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대열은 단단히 묶였다. 교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수연을 중심으로 결속이 강해진 것이다. 교관은 이를 갈며 고함쳤다. 닥쳐라. 너희는 여자의 달콤한 말에 속고 있는 거다. 실전에서는 동정심이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열 속에서 똑바로 교관을 바라보는 눈빛이 번져갔다. 그 중심에는 수연이 있었다. 수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교관님, 우리는 동정심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함께 가는 겁니다. 군대는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전우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훈련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수연은 수첩에 글씨를 남겼다. 교관은 나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동기들은 내 곁에 모였다. 진정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 이 길 끝에서 내가 별을 달고 돌아올 날 오늘의 결속이 증명해 줄 것이다. 교관의 마지막 심리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동기들은 하나로 결속했다. 더 이상 교관의 조롱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제 수연은 단순히 훈련병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교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위험한 결심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어둠이 가라앉은 새벽, 교관은 홀로 훈련장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정상의 선을 넘어 있었다. 어차피 지금까지는 안 통했다. 그렇다면 실수로라도 반드시 무너뜨려야지.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훈련 계획을 수정했다. 그 속엔 분명히 규정을 벗어난 위험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날 아침 교관은 훈련병들을 집합시켰다. 오늘은 급류 도하 훈련이다. 폭우로 물살이 세지만 실전이라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겁나는 놈은 스스로 포기해라. 훈련병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교관님, 저건 너무 위험합니다. 규정상 수위가 이 정도면 도하 훈련은 금지라고. 하지만 교관은 차갑게 잘랐다. 이건 명령이다. 불만 있는 놈은 당장 퇴소해라. 강물은 흙탕물로 출렁이고 있었다. 바위에 부딪히는 물살은 흉포하게 부서졌다. 훈련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떨었다. 수연은 강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사고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내가 나서야 한다. 첫 번째 조가 강으로 들어섰다. 물살은 무자비하게 훈련병들을 휘청거리게 했다. 으악! 잡아 잡아! 한 훈련병이 순식간에 휩쓸려가며 소리를 질렀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다. 거친 물살 속에서 그녀는 훈련병의 팔을 붙잡았다. 버텨. 절대 놓지 마. 몇몇 동기들도 뒤따라 뛰어들어 줄을 잡아당겼다. 간신히 훈련병을 끌어냈을 때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교관은 비웃듯 말했다. 저 정도도 못 버티면 전장에서는 이미 죽은 거다. 계속 진행한다. 훈련병들의 얼굴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번졌다. 그 순간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교관님, 더 이상 진행하면 진짜 인명사고 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물살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한순간 훈련병들이 일제히 외쳤다. 맞습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우린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장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다. 교관님, 수연 말이 옳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죽으면 그 책임은 교관님이 져야 합니다. 교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차마 더 강요하지 못했다. 결국 급류 도하 훈련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몇몇 훈련병이 부상을 입었고 그 사실은 상부에 보고되었다. 평가관이 훈련소를 찾아왔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런 날씨에 도하 훈련이라니 규정 위반입니다. 교관은 진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훈련병들 모두가 목격자였고 수연의 구조 장면은 그대로 증거가 되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뒤 동기들은 하나같이 수연을 바라봤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진짜 죽었을 거야. 넌 그냥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킨 구원자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가 아니었어. 다 같이 뛰어들었고 다 같이 끌어냈잖아. 그러나 동기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늦은 밤 교관은 술잔을 집어던졌다. 젠장, 이번엔 끝장이다. 상부까지 보고가 올라갔으니 내가 위험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광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절대 인정할 순 없어. 수연은 흙탕물에 젖은 수첩을 다시 펼쳐 글씨를 남겼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다. 동료를 살려냈고 결국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교관의 광기는 우리를 흔들 수 없었다. 이 순간조차 언젠가 내가 별을 달고 돌아올 길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죽음의 훈련은 결국 수연의 리더십과 교관의 무모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상부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했고 교관은 그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훈련병들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수연을 리더로 따랐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강해져 있었다. 급류 도하 훈련 이후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훈련소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왔다. 검은 정복 차림의 장교 몇 명이 내려왔다. 상급 부대 조사단이다. 지난 훈련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러 왔다. 순간 훈련소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교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예, 조사관님. 단순한 훈련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과장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기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다. 조사관은 훈련병들을 불러 하나씩 진술을 받았다. 급류 도하 훈련 당시 상황을 말해보라. 훈련병들은 입을 열었다.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수위가 너무 높았습니다. 동기 한 명이 휩쓸려 죽을 뻔했는데 이수연 훈련병이 뛰어들어 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교관, 훈련병들의 말이 사실인가? 교관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린 훈련병들이 겁먹어서 과장한 겁니다. 실전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장태수가 손을 번쩍 들었다. 조사관님,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 내 수첩 보여줄래?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수첩을 꺼냈다. 그 속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훈련, 모욕, 구타성 지시, 그리고 급류 도하 훈련의 상황까지 날짜와 시간, 세세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조사관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기록 상세하군. 날짜와 시간, 상황 묘사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다. 허위로 꾸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교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감히 이런 걸 몰래 기록해? 군 기강을 흔들려고 작정했구나. 수연은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군 기강은 조롱과 불법 훈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군인의 생명과 전우애로 세워져야 합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조사관들조차 순간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사관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훈련병 이수연의 기록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교관,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교관의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는 없어. 그의 눈빛은 이미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장태수가 크게 외쳤다. 조사관님, 저희 모두 증인입니다. 교관은 수연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불가능한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수연이 없었다면 저희 중 절반은 여기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동기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우린 모두 봤습니다. 기록은 진실입니다. 훈련소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교관의 권위는 설 자리가 없었다. 조사관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훈련병, 내 이름이 뭐지? 훈련병 이수연입니다. 좋다. 넌 군인으로서 드물게 책임감과 용기를 지녔다. 앞으로 내 길이 기대되는군. 그 한마디는 수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수연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늘 나의 기록이 빛을 발했다. 교관은 흔들렸고 진실은 드러났다. 상부는 나를 기억했다. 언젠가 내가 별을 달고 돌아올 날,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수개월 동안 몰래 써온 작은 수첩은 결국 거짓과 폭력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었다. 교관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고 수연은 상부의 눈에 확실히 들어갔다. 그녀의 길은 아직 멀고 험했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훈련소 전 대대가 집합했다. 조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근 무리한 훈련과 규정 위반으로 인해 해당 교관은 보직 해임 조치를 받는다. 순간 훈련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정말 해임됐대. 이제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네. 교관은 고개를 숙인 채 연병장을 떠났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꺾으려 했지만 결국 꺾이지 않은 건 나였다. 그날 오후 대대장은 훈련병들을 모아 발표했다. 앞으로 훈련소는 새로운 체계로 훈련을 진행한다. 각 분대마다 책임자를 지정해 훈련병들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다. 훈련병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책임자, 즉 분대장은 사실상 리더를 의미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제1분대 분대장 훈련병 이수연. 순간 훈련병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연은 앞으로 나와 격려했다.
훈련병 이수연 명 받들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어깨는 무겁게 짓눌렸다. 이제 단순히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동기 전체의 생명과 명예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동기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분대는 끝까지 하나로 간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에 동기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이내 굳게 다져졌다. 이제 그녀의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리더의 명령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장태수가 수연에게 다가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널 비웃던 게 아직도 부끄럽다. 내가 분대장이 된 건 당연하다. 앞으로는 내가 끝까지 내 오른팔이 되겠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다. 하지만 오른팔이 아니라 전우로서 함께하는 거야.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 분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울림이 되었다. 다음 날 수연은 분대장으로서 첫 훈련을 이끌었다. 장거리 구보였다. 군장을 메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몇몇 훈련병이 이미 지쳐 뒤처지기 시작했다. 뒤처지지 마. 같이 간다. 수연은 직접 뒤로 가서 지친 훈련병의 군장을 들어주고 호흡을 맞췄다. 그 모습에 다른 훈련병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내가 잡아줄게. 같이 뛰자. 결국 분대 전체가 한 몸처럼 결속해 완주에 성공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수연 분대는 다르다. 단합이 제일 잘 돼. 다른 분대 훈련병들조차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다. 훈련소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과거엔 조롱과 차별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존중과 연대의 공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수첩에 글씨를 남겼다. 오늘 나는 분대장이 되었다. 이제 혼자의 길이 아니다. 모두의 길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언젠가 별을 달고 돌아올 때 이 순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교관은 몰락했고 수연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리더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분대장 임명은 분명 별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큰 책임과 더 무거운 시련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훈련소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내일은 전술평가다. 각 분대는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대대장의 목소리에 훈련병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분대장의 자질, 지휘 능력, 전술 감각까지 모두 시험받는 자리였다. 수연은 분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린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전술은 교본에 있지만 전후에는 교본에 없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자. 다른 분대장은 수연을 곱지 않게 바라봤다. 여자가 분대장이라니 웃기지 않냐? 오늘 제대로 보여주자고. 전술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야. 비웃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내 지위로 증명한다. 평가 당일 각 분대에 임무가 주어졌다. 목표 지역 점령. 적진 돌파 및 아군 포로 구출. 피해 최소화. 제한 시간은 1시간. 실탄은 아니었지만 공포탄과 연막탄, 그리고 엄격한 판정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수연은 지도를 펴고 분대원들을 모았다. 적진이 여기, 목표 지역은 저쪽.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우린 우회에서 포위망을 좁히고 포로를 구출한 뒤 최단 거리로 복귀한다. 장태수가 물었다. 우회하면 시간은 더 걸리지 않아? 맞아. 하지만 정면 돌파는 피해가 크다. 우린 적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야. 분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탄이 울렸다. 시작. 수연 분대는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른 분대들은 이미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탕! 판정관의 호루라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피격! 아웃! 정면으로 돌파한 분대원들이 줄줄이 탈락했다. 우회 중 수연 분대는 정 역할을 맡은 상급 훈련병들과 마주쳤다. 발견! 사격 개시! 공포탄이 울려 퍼졌다. 수연은 즉시 명령했다. 좌측으로 엄폐. 2명은 연막탄 던져. 나머지는 후퇴.
연막탄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틈에 분대는 빠르게 이동했다. 피해 0. 전원 생존. 분대원들은 숨을 고르며 놀란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분대장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다 잡혔을 거야.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모래포대에 묶인 아군 포로 역할의 인형이 있었다. 수연은 2명을 배치해 경계선을 세우고 나머지 인원을 투입해 빠르게 구조했다. 속도다. 3분 안에 끝내. 포로를 구출하고 복귀로 향할 때 또다시 적이 나타났다. 이번엔 정면이 아니라 측면 공격이었다. 순간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후위 맞는다. 나만 보면 돼. 나머지는 포로 데리고 전진.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분대원들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내던졌다. 엄폐물 뒤에서 공포탄을 쏘며 적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야. 날 잡아보라고. 그 틈에 분대원들은 포로를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장태수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분대장 버려둘 수 없다. 2명, 나랑 같이 후퇴 지원해. 결국 모두가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 평가가 끝나고 대대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1위 이수연 분대. 피해 최소화 목표 달성, 포로 구출까지 완벽했다. 순간 대열의 탄성이 터졌다. 다른 분대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비웃던 시선은 이제 존경과 인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평가관이 수연을 따로 불렀다. 훈련병, 내 지위는 교범에 없는 판단이었다. 상대의 시선을 끌며 분대를 살려낸 건 지휘관의 자질이다. 장교 후보로 진급할 생각이 있나? 수연은 경례하며 대답했다. 훈련병 이수연 명령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기록 수첩을 펼쳤다. 오늘 처음으로 전술평가에서 분대를 이끌었다. 우리는 피해 없이 임무를 완수했고 상부는 나를 주목했다. 별을 달고 돌아올 길에 오늘은 분명히 새로운 이정표다. 첫 번째 전술평가는 끝났다. 수연은 더 이상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이제 상부는 그녀를 장교 후보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길은 점점 별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훈련소 막바지 대대장이 전 훈련병을 모았다. 다음 주 타 부대와의 합동훈련이 실시된다. 분대 단위가 아니라 소대 단위 30명이 한 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순간 대열이 술렁였다.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이제 우린 진짜 군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거야. 대대장은 이어서 말했다. 특히 각 소대의 지휘를 맡을 임시 소대장을 선발한다. 분대장 중 지휘 능력이 뛰어난 자를 뽑겠다. 평가관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제2소대 임시 소대장 훈련병 이수연. 훈련병들의 시선이 또다시 그녀에게 쏠렸다. 또 그녀야? 이젠 놀랍지도 않네. 수연은 차갑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다. 훈련병 이수연 명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 얹힌 책임은 분대장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제는 30명의 생명과 임무가 그녀 손에 달려 있었다. 임무는 단순하지 않았다. 적진 침투 후 통신 장비 탈취, 가상의 포로 구출, 최소 피해로 철수. 훈련장은 실제 전장을 본뜬 산악 지형이었다. 날씨마저 비바람이 몰아치며 가혹했다. 수연은 소대원들을 모아 작전 회의를 열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1분대는 좌측 산등성이로 우회, 2분대는 후방 엄호, 3분대는 나와 함께 정면 기만 작전을 수행한다. 한 훈련병이 물었다. 기만 작전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연은 단호히 답했다. 위험은 나와 함께하는 3분대가 짊어진다. 그 대신 1, 2분대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우린 하나다. 어느 분대도 희생되어선 안 된다. 신호탄이 하늘을 가르며 터졌다. 작전 개시. 1분대는 조용히 산등성을 따라 이동했다. 2분대는 후방에 매복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수연과 3분대는 일부러 적에게 노출되며 총성을 유도했다. 탕, 탕. 공포탄이 쏟아졌다. 적 발견. 여기다. 적 역할을 맡은 상급 훈련병들이 몰려들자 3분대는 연막탄과 엄폐 사격으로 시간을 벌었다. 무전기가 울렸다.
1분대 목표 지점 접근 중. 저항 약함. 2분대 후방 이상 없음. 경계 유지 중. 그러나 갑자기 3분대의 우측에서 기습 공격이 터졌다. 좌측 어목 깨졌다. 포위된다. 수연은 즉시 결단했다. 2분대 우측 지원. 1분대는 그대로 임무 수행. 판정관이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봤다.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임무 우선순위를 흔들지 않았다. 결국 1분대가 통신 장비를 확보했고 가상의 포로까지 구출해냈다. 2분대는 3분대를 지원해 포위를 뚫어냈다. 그리고 소대 전체가 지정 시간 안에 집결지로 복귀했다. 목표 달성, 피해 최소화, 시간 내 복귀 성공. 대대장의 목소리에 판정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이 끝나자 소대원들이 수연을 둘러싸며 외쳤다. 분대장 때도 대단했지만 이번엔 진짜 지휘관 같았다. 내 판단 덕분에 아무도 탈락하지 않았어. 넌 우리 소대의 리더야, 진짜 리더. 수연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내가 이끈 게 아니라 우리가 해낸 거야. 내 명령이 아니라 너희의 용기가 임무를 완수하게 했다. 합동훈련 후 회의실. 판정관이 상부에 보고했다. 훈련병 이수현 소대 규모 지휘에서도 뛰어난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전술 감각과 전후의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인재입니다. 차후 장교 후보 과정에 반드시 추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들은 상부 장교가 미소 지었다.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라던 시대는 끝났군. 그날 밤 수연은 수첩을 펼쳐 글을 남겼다. 오늘 나는 분대가 아닌 소대를 이끌었다. 더 큰 책임, 더 큰 무대. 하지만 두려움보다 커진 건 믿음이었다. 언젠가 별을 달고 돌아올 길 위에 오늘 나는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겼다. 합동훈련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수연은 더 큰 규모의 지휘 경험을 쌓았고 상부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유능한 훈련병이 아니라 장교 후보생으로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별을 향한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훈련 마지막 주 대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종합평가는 훈련소 전체가 참여한다. 임무는 적 진지 점령 후 깃발 탈취다. 두 편으로 나뉘어 전면전을 치른다. 순간 대열이 술렁였다. 전면전이라니. 이건 진짜 군대 작전이잖아. 대대장은 덧붙였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는 상부의 특별 검토 대상이 된다. 그 말은 곧 미래가 달린 시험이라는 의미였다. 양쪽 편에는 각각 소대장 후보가 필요했다. 훈련병들의 눈길은 자연스레 한 사람에게 향했다. 이수연 훈련병 제1진영 지휘를 맡아라. 호명 순간 대열 전체가 웅성거렸다. 역시 이젠 다들 인정하는 거네. 수연은 앞으로 나서 격려했다. 훈련병 이수연 명 받들겠습니다. 훈련장 모의 전장은 숲과 능선, 폐허 건물까지 갖춘 거대한 공간이었다. 수연은 지도를 펴고 병력을 배치했다. 우린 정면 돌파 대신 양동 작전을 쓴다. 1소대는 정면에서 적을 끌어내고 2소대는 우측 산등성으로 우회. 3소대는 후방 차단, 난 2소대와 함께 주공으로 돌파하겠다. 한 훈련병이 물었다. 적도 분명히 우회를 예상할 텐데요. 수연은 단호히 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를 빠르게 그리고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우리 무기다. 신호탄이 하늘을 가르며 터졌다. 작전 개시. 정면에서는 격렬한 공포탄 사격이 오갔다. 탕, 탕, 탕. 훈련병들이 엄폐하며 함성을 질렀다. 그 사이 수연은 이소대를 이끌고 산등성을 기어올랐다. 비오듯 쏟아지는 총성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낮게, 빠르게, 전진. 중턱에 다다랐을 때 매복해 있던 적 진영이 나타났다. 발견, 사격 개시. 순식간에 이소대 선두가 피격 판정을 받았다. 아웃. 판정관의 호루라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분대원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이대로면 돌파 못합니다. 수연은 재빨리 결단했다. 좌측 절벽으로 이동. 로프 이용해 하강 후 축후방으로 파고든다.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유일한 길이었다. 로프가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수연이 제일 먼저 몸을 던졌다.
내가 먼저 간다. 따라와라. 비탈을 타고 내려온 뒤 그녀는 곧장 후방으로 우회해 적을 기습했다. 지금이다. 전진.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적 진영은 당황했다. 그 틈에 이소대가 합류했고 포위망은 무너졌다. 마지막 진지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장태수에게 외쳤다. 어머해. 내가 간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달려들어가 깃발을 움켜쥐었다. 순간 훈련장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목표 달성. 제1진영 승리. 전 훈련병들이 모여 환호했다. 수연 덕분이다. 저 지휘는 진짜였다. 과거 그녀를 비웃던 이들도 고개를 숙였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 진짜 지휘관이야. 판정관이 상부에 보고했다. 훈련병 이수현 종합평가에서 전술 지휘 결단 모두 발휘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감수하며 선두에서 이끄는 모습은 장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상부 장교가 단호히 말했다. 그녀를 장교 후보생으로 검토하라.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그날 밤 수연은 손에 남은 깃발의 감각을 떠올리며 기록을 남겼다. 오늘 나는 모두의 앞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전술, 결단,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다. 상부는 나를 기억했고 전우들은 나를 인정했다. 별을 향한 길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종합평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수연은 전 대대의 리더로 우뚝 섰고 상부는 그녀를 장교 후보생으로 확실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별을 향한 길, 이제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훈련소 생활이 끝난 날 대대장은 수연을 따로 불렀다. 훈련병 이수연, 너의 성과는 상부에 보고됐다. 오늘부로 넌 장교 후보생 과정에 편입된다. 그 말은 곧 이제 그녀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 지도자가 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수연은 차렷 자세로 경례했다. 훈련병 이수연 명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벅찬 감정과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이 몰려왔다. 이제 시작이야. 별을 향한 길,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후보생 교육대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젊은 남녀가 이미 모여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명문 대학 출신, 장교 집안의 자제, 혹은 군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저기 저 사람 그 유명한 여훈련병이래. 교관을 무너뜨리고 분대장, 소대장까지 했던. 하지만 여기선 다르지. 여긴 엘리트만 오는 곳이니까. 시선은 곱지 않았다. 수연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셈이군. 이번에도 증명해내야 해. 첫날 강당에서 상급 장교가 강의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군을 이끌 장교 후보생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평생 낙인이 찍힌다. 여기선 전후회보다 경쟁이 우선이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훈련소와는 다르다. 여긴 냉혹한 경쟁의 장이군.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도 나는 나답게 전우를 버리지 않고 나아간다. 며칠 뒤 후보생들에게 첫 과제가 주어졌다. 각 소대별 전술 토론을 진행한다. 가상의 작전 상황에서 지휘관으로서 결정을 내려라. 판정은 실력과 설득력으로 이루어진다. 수연이 속한 소대에는 유능한 경쟁자들이 있었다. 특히 한 남성 후보생 박도연은 군 장성 집안 출신으로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는 말했다. 전술이란 건 냉혹한 계산이다. 손실이 있더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감정은 필요 없다. 다른 후보생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침착하게 손을 들었다.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는 말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휘관은 전투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군인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고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박도연은 비웃듯 말했다. 이래서 여자들은 감정적이라니까. 그러나 판정관은 그녀의 말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리와 인간성을 동시에 강조하다니 드문 시각이군. 토론이 끝난 뒤 박도연은 수연을 불러 세웠다. 이수연 후보생. 내가 뭘 하든 나는 내 위에 설 거다. 여긴 훈련소가 아니라 진짜 권력의 세계니까. 수연은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내 위에 서려는 게 아니다. 나는 별을 향해 간다. 그 길 끝에서 누가 진짜 군인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며칠 뒤 첫 실기 시험이 시작됐다. 전원 군장 메고 20km 구보. 중도 탈락은 장교 후보 탈락으로 간주한다. 후보생들은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군장은 20kg에 달했고 여름의 태양은 무머설러스했다. 처음엔 박도현이 선두를 달렸다. 봐라. 이게 진짜 지휘관이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서 몇몇 후보생들이 탈진으로 쓰러졌다. 판정관이 냉정하게 외쳤다. 탈락. 뒤처진 후보생들을 보자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살아남으려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해. 하지만 내가 지휘관이라면? 그녀는 결단했다. 너 내 어깨 잡아. 같이 달린다. 지친 후보생의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호흡을 맞춰 달리기 시작했다. 탈락하고 싶지 않으면 버텨. 끝까지 간다. 힘겨웠지만 둘은 끝내 결승선에 도착했다. 주변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졌다. 혼자 달리면 더 빨랐을 텐데 동료를 업고 완주했어. 시험이 끝난 뒤 판정관이 수연을 불렀다. 너 왜 굳이 뒤처진 자를 끌고 갔지? 승부에서 손해였을 텐데. 수연은 단호히 답했다. 전우를 버리고 얻은 승리라면 전쟁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판정관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기록대로군. 그녀는 다르다. 그날 밤 수연은 수첩을 펼쳐 글씨를 남겼다. 오늘 나는 장교 후보생으로서 첫 시험을 치렀다. 경쟁은 냉혹했고 모두가 나를 경계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전우를 버리지 않았다. 별을 향한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수연은 장교 후보생 과정에 들어서며 또다시 냉혹한 경쟁의 장에 서게 되었다. 훈련소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군사적 시험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고수했다. 이제 그녀는 별을 향한 길의 진짜 전장에 발을 들였다. 후보생 과정이 시작된 지 한 달. 이번엔 단순한 전술이나 체력 훈련이 아니었다. 상급 장교들이 직접 강당에 나타나 말했다. 지휘관이 되려면 전투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감각, 상부와의 관계, 보고 체계 모두 필요하다. 오늘부로 각 후보생은 멘토 장교 한 명을 따라다니며 보고서를 제출한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다. 멘토라니 결국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 거네. 박도연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역시 이런 건 내가 유리하지. 아버지가 준장이고 삼촌이 참모본부에 있으니. 그는 상부 장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예, 장군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제 아버지도 늘 강조하셨죠. 군이란 건 질서와 피라미드라고. 그의 아부와 정치적 감각에 장교들이 웃음을 보였다. 수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정치의 무대구나. 수연은 일부러 멘토 장교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대신 훈련과 기록, 그리고 솔직한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실전에서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적의 총알이 아니라 무모한 명령입니다. 지휘관은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일부 장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훈련병 주제의 군을 비판해? 저런 애송이는 오래 못 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수연은 눈치가 없대. 윗사람한테 잘 못 보이면 진급은 끝이지. 저녁 식당에서 박도현이 다가왔다. 수현, 내 방식으론 오래 못 버틴다. 군대는 원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야. 사람을 잡으려면 아부도 거래도 해야 해.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거래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얻는 자리를 원해. 별은 줄 서서 다는 게 아니야. 별은 책임으로 다는 거야.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후보생들 모두가 숨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며칠 뒤 상부 장교가 수연을 불렀다. 이수연 후보생. 내 보고서는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군은 조직이지 민주토론장이 아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없나? 수연은 차렷 자세로 대답했다. 장군님, 제 글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거짓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전투에서 병사를 지키지 못하는 보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고집이군. 그래선 출세하기 어렵다. 후보생 몇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무 솔직하게 굴지 마. 진짜 불이익 당할 수 있어. 차라리 도연처럼 적당히 굴어. 그게 더 현명한 거야.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현명하다는 게 나 자신을 속이는 거라면 난 어리석은 길을 택하겠다. 전우를 속이고 상부를 속이고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건 지휘관이 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후보생들이 은근히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 군인은 결국 진실로 증명하는 거니까. 후보생들은 멘토 장교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다. 박도연은 군의 영광, 상부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유창하게 발표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도연이는 다르군. 수연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군의 영광은 병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그 희생이 무모한 지휘관의 결정 때문이어선 안 됩니다. 저는 병사들을 살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몇몇 장교의 얼굴은 굳었지만 다른 장교들은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발표가 끝난 뒤 장교들은 따로 회의를 가졌다. 박도연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윗사람을 잘 아부하지. 하지만 이수연은 진짜 군인의 자질이 있어. 솔직함, 책임감, 그리고 전우애. 문제는 그녀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지. 결국 의견은 갈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수연이 단순한 후보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오늘 나는 정치의 벽에 부딪혔다. 아부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군인이기에 진실 외에는 쓸 수 없다. 별을 달고 돌아올 길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다. 박도연은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수연은 정치의 장벽 앞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상부는 불편해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주목했다. 진짜 군인과 정치 군인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당에 후보생 전원이 모였다. 상부 장교가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최종 심사다. 첫째, 모의 전투에서 지휘 능력을 증명할 것. 둘째, 정치적 압박 속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것. 두 시험 모두에서 합격해야 장교 후보생으로 임관한다. 후보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폭발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군. 각 소대에서 지휘관 후보 2명이 지명됐다. 수연과 박도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박도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마지막이군. 이번엔 널 완전히 눌러버리겠다. 수연은 담담히 답했다. 별은 누가 더 크게 웃느냐로 달리는 게 아니다. 누가 더 많은 전우를 지키느냐로 달리는 거다. 모의 전투는 복잡한 지형에서 진행됐다. 목표는 적의 기지를 점령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박도연은 선두에 서서 외쳤다. 정면 돌파. 시간 끌지 말고 밀어붙여라. 처음엔 빠른 진격으로 성과를 냈다. 하지만 곧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아웃, 아웃. 판정관들의 호루라기가 연이어 울렸다. 반면 수연은 달랐다. 좌측 분대는 엄호, 우측은 은밀히 접근해 포위망을 좁혀라. 부상자 발생 시 즉시 후송하라.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며 착실히 진지를 점령해 나갔다. 결정적 순간 한 후보생이 총탄 판정을 받고 쓰러졌다. 주변에서 버리고 가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수연은 즉시 달려가 어깨에 그를 짊어졌다. 내 전우는 내가 지킨다. 전진은 나와 함께한다. 그녀의 결단에 병사들은 다시 힘을 냈고 결국 그녀의 부대는 깃발을 탈취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판정관은 냉정히 기록했다. 박도현 목표 달성은 빨랐으나 손실 과다. 이수연 시간은 오래 걸렸으나 손실 최소화, 전우의 발휘. 상부 장교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훈련 결과가 아니다.
지휘관 자질의 차이다. 전투가 끝난 뒤 후보생들은 강당에 모였다. 상부 장교가 말했다. 마지막 과제는 정치적 보고다. 상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오늘만큼은 정직보다 유연함이 필요하다. 박도연은 능숙하게 아부 섞인 보고를 발표했다. 군은 강력한 위계 속에서 완벽히 굴러갑니다. 상부의 결정은 무조건 옳으며 병사들은 그 뜻을 따릅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듣기 좋은 말이군. 수연은 단호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장군님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군은 상부의 명령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뛰는 병사들의 땀과 피가 그리고 지휘관의 책임이 군을 움직입니다. 상부가 아무리 훌륭한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을 실행하는 병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전투는 실패합니다. 저는 아부가 아니라 신뢰로 지휘하겠습니다. 강당이 정적에 잠겼다. 상부 장교들이 모여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도연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조직에 순응할 것이다. 그러나 이수연은 위험하다. 상부의 불편한 질문을 던지니까. 하지만 진짜 전장에서 필요한 건 누구지? 아부꾼인가 군인인가? 오랜 침묵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최종 합격자 후보생 이수연. 순간 강당이 술렁였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돼, 내가 더 유리했는데. 그러나 상부 장교는 단호히 말했다. 군은 정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병사를 살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지휘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장교다. 수연은 단상 위로 올라 격려했다. 후보생 이수연 명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여자는 집에서 애나 바라던 말. 오늘부로 완전히 끝났다.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언젠가 별 2개를 달고 돌아올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 마지막 장에 글씨를 남겼다. 오늘 나는 최종 심사에서 합격했다. 정치가 아닌 원칙으로, 아부가 아닌 전우회로. 나의 길은 이제 장교로 이어진다. 별을 향한 길 드디어 문을 열었다. 수연은 마침내 최종 장교 후보생으로 임관했다. 정치와 권력, 아부와 줄 세우기를 넘어 원칙과 전우회로 선택받았다. 별은 아직 멀리 있지만 그녀의 길은 이미 별을 향해 똑바로 이어져 있었다.